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중에서 우리 6월 8일 날 시험 봤던 ITQ 한글 A형을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시험을 보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요 보기에 가셔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본인 자리가 있잖아요. 본인 자리에 앉으시면은 여기 컴퓨터가 키보드나 마우스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때 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셔서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문단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또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요 쪽윤각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렇게 눌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리말을 집어넣거나 쪽번호를 넣거나 하시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지 설정은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우리가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요 문서라고 나와 있는 어디 폴더에 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가 어디라고요? 요 문서 안에 어디 폴더? ITQ 폴더. 요 안에다가 꼭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요 제목 표시줄 위에는 여러분들의 그 수험번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셔야 돼. 그죠?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그때부터는 이 부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실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페이지를 꼭 내가 1번 1페이지 우리가 총 3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 그래서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1번하고 2번. 네, 기능평가 2에다가는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서 3번과 4번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총 3장을 공간에 남는다고 한쪽에다가 몰아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색깔 요 나와 있는 거는 표준색에 있는 빨강, 파랑, 노랑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함초록 바탕에 여기 함초록 바탕 되어 있고 글자 크기 10으로 되어 있고 글자 색깔은 기본이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줄 간격은 여기 16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정렬은 이렇게 양쪽 정렬. 이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우리 1번 문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스타일이 나오는데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실 때는 1번을 입력을 하시고 번호 옆에다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엔터를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이 있고 또 한글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선은 다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결과랑 맞는지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들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영문을 먼저 다 입력을 하고 요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엔터를 한번 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문 쭉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가 있죠. F6이잖아요. 그죠? F6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6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요 플러스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다가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BICYCLE
대문자로 쓰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소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문자로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단 모양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단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 여백을 얼마로 10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이 문단 아래라고 나와 있는 이 간격은 15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여백은 10, 문단 아래는 얼마요? 15로 변경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옆에 글자 모양 나오죠. 이 글자 모양을 눌러주시는데 이 글자 모양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글꼴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해요. 요 장평하고 요 장평을 95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자간을 5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5로 바꿔놓은 다음에 기준 크기, 글자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놔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글, 여기 언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글을 눌러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글의 굴림에 장평 95, 자간 5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놔두고 다시 한번 한글 언어의 글꼴을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영문의 글꼴을 궁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영문 그대로 나와 있고 한글을 눌렀을 때도 굴림에 95에 5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두 번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먼저 장평과 자간을 바꿔주신 다음에 언어의 한글 글꼴과 영문의 글꼴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그리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거 요거랑 이 결과물이 나와 있는 부분하고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같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은 5분 안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난 타자가 조금 느려서 5분 안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 스타일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전략도 되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60분 안에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400점 안에 또는 300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죠?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엔터를 1번과 2번은 5번을 좀 눌러줘요. 여러분들. 이 5번을 누르는 이유는 1번과 2번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1번과 2번을 구분 지어지기 위해서 5번 정도 눌러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지금 이 스타일이 바이시클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만 바이시클이어야지 이 밑부분도 이 스타일이 이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전에 엔터를 누르기 전에 바탕글로 바꿔놓고 엔터를 이렇게 5번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써주시면 되겠죠. 2번은 여러분들 표하고 뭐가 나와요? 표하고 차트가 나옵니다. 그죠? 표하고 차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들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가 몇 칸에 몇 줄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칸은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 되는 거고요. 줄은 이렇게 세야 되겠죠? 여기가 구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돼요. 그죠? 이렇게 표가 몇 칸에 몇 줄인지를 먼저 세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몇 칸에 몇 줄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를 만들 때는 여기 입력에 가주시게 되면 요 표라고 나와 있는 메뉴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고 줄은 우리가 5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칸이 6칸. 이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 표를 만드실 때는 이 기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표 안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하고 이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거 이 F5라고 하는 이 단축키를 3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체가 다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아래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세요. 그죠?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도둠의 10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글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꼴을 먼저 일단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둠 10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는 이유는 여기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둠의 10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줄부터 다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끝까지 다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숫자가 있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캡션을 넣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캡션도 도둠의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캡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 캡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캡션을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1번, 2번에 보면은 이미 캡션의 글꼴도 바꾸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요. 표가 커서 안에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있을 때 우리 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요 부분에 요 표 레이아웃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부분을 클릭하면 이쪽 끝에 캡션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1번 눌러주고 요 캡션에 가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눌러주게 되면 표 1이라고 뜨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고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전거 도로 노선수 현황 그 다음에 단위 땡땡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 부분도 도둠의 10으로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둠의 10에 또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이 다 된 거예요. 1번, 2번이 됐고 이제 3번의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노랑으로 칠하는 부분이 마지막 칸하고 마지막 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노랑으로 바꿔주는 단축키는 색깔이니까 뭐예요? C. 그죠? C예요. C. C 눌러서 요 정도의 단축키는 그래도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3개 들어가서 면색을 뭐로 바꿔요?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산 기능을 하라고 했는데 이 계산 기능은 평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라고 했죠. 요거는 내용을 다 써야 할 수가 있는 거고 캡션 기능을 이미 저희가 했습니다. 선 모양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선 모양 바꿔주는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깥쪽이 다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범위 지정하고 우리가 선 모양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L이에요. 그죠? L. 색깔 바꿔주는 거 뭐다? C. 그 다음에 테두리에 있는 선의 종류를 바꿔주는 거 뭐다? L입니다. L.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L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선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 요 바깥쪽을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또 이쪽 또 요 부분도 또 바꿔야 되고 요 부분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다시 L을 눌러주셔서 선 종류를 이중실선에 이쪽을 눌러줄 때는 여기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시고 또 첫 번째 줄을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뭐를 눌러요? L. 그리고 나서 이중실선의 여기 아래쪽이에요. 그죠? 여기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여기 보면 대각선으로 X자 모양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 칸에다 클릭해 놓고 요 마지막 칸 하나만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 F5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놓고 마찬가지로 L에 눌러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끝부분에 여러분들 대각선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위아래 왼쪽 오른쪽 X자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면 되죠. 내용을 쓸 때는 9번 쓰고 탭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옆에 칸으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 숫자에 이렇게 여러분들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일일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천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에는 쉼표가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이거를 일일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 써놓고 나서 자리점 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요 평균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평균 꼭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을 계산을 할 때는 계산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평균이 들어갔고요. 아까 문제에서 소수 두 자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으로 이렇게 소수 두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소수 두 자리가 아니라 뭐 세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정수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산식 고치기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혹시 몰라서 시험 문제가 변형된 문제들이 가끔 나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를 들어간다? 계산식 고치기예요. 이 형식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시고요. 요게 이제 만든 차트가 있으면 요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러니까 만든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 차트를 이제 만들 건데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는데 노랗게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예요. 그래서 차트 데이터는 페어 내용에서 연도별 전용도로, 우선도로, 전용 차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입력에 가서 뭐를 눌러주면 돼요? 차트. 그래서 차트 중에서도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차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 바깥쪽에 있는 요 또 차트 레이아웃,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1번이에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표 아래쪽으로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크기를 이렇게 늘려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 크기랑 같게 또는 약간 작게 그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차트의 크기를 이렇게 맞췄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목은 여기 나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요 세로축 제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거에는 이렇게 눈금선이 있는데 여기는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리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요 차트 디자인을 여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요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눈금선은 빼요. 눈금선이 빠졌을 거예요. 눈금선을 빼주시고 요 축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요 세로축의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문제대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없으니까 빼고 눈금선은 빼고 축 제목에 필요하니까 축 제목에 들어가서 가로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세로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문제 나와 있는 거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이제 다 됐고요. 3번에 제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 제목 요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목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 보이죠? 그대로 자전거 도로 노선수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제목의 글꼴을 굴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굴림. 그래서 이거 바꾸실 때는 한글과 영어의 글꼴을 전부 다 변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하게도 하라 그랬어요. 진하게 크기는 얼마? 12로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제목에 굴림의 진하게 12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거에 대한 거는 2016 버전이
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는 거고 2020 버전은 위에 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나왔잖아요. 그런데 속성을 또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차트 제목 속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창이 뜰 거예요. 여기 가서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요 검정 눌러주시면 돼요. 요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 또 그림자가 요게 있죠. 옆에 가서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똑같나 확인을 하시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축 제목 요 제목이라고 나오면 제목 외에 전체 글꼴 요 제목 외에 전체 글꼴은 요거 하나, 두 개, 2번, 3번, 4번 요 네 군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요 제목의 전체 글꼴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 제목과 여기가 법내잖아요. 이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굴림에 10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요거죠. 축 제목에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위 한 칸 띄고 계속 이렇게 적어주시고 굴림에 10이라 그랬어요. 굴림. 이 부분의 글꼴에 가서 굴림에 여기도 굴림에 10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속성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는데 방향이 우리가 만든 거랑 여기 나와 있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끝에 요 방향이 있어요. 요 부분에 요 글상자 가서 글자 방향을 뭐로 바꿔줘요? 가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요 맨 끝에 요 글상자의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쪽이죠. 얘가 2번이에요. 먼저 글꼴을 바꿔주는 거예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먼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정을 눌러주셔서 변경이 됐는데 이쪽에 보니까 눈금 선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축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은 다 맞고 주 단위도 다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 눈금도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주 눈금하고 보조 눈금을 눌러놓고 요 그 500과 요 보조 눈금의 요 눈금의 차이값을 아주 근사하게 주가 500이면은 한 0.1 정도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쪽에 있는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 주 단위가 50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0.1을 뺀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눈금을 주 단위와 보조 눈금을 다 똑같이 바깥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야 되죠. 3번 여기죠. 3번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눈금선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글꼴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이 부분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법내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만 나와 있으면 돼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바꿔주시고 이렇게 굴림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고 테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요 그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을 검정으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결과물하고 모양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한번 또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을 1페이지는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깥쪽에다 클릭을 하고요. 우리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페이지를 이쪽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페이지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현재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는 현재 내가 커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슬래시에 여기 끝에 2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전체 페이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점 번호를 적고
가로 안에 1번이라고 번호를 적어주신 다음에요. 띄어쓰기 한 번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요 수식은 한 줄에 두 문제가 쭉 나오게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식은 어디에 들어간다? 입력에 가면 요 수식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먼저 요 리미트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n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죠. 얘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죠? 눌러 주시고 여기 앞에 n 요거 n을 적어 주시면 되고 이동을 할 때는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라는 거. 그다음에 p 대문자. 그다음에 여기 n이라고 하는 거 아래 첨자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아래 첨자 n을 써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탭을 눌러서 빠져 나와야 돼요. 그죠? 나온 다음에 는 그리고 1 빼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분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수를 눌러주시고 9 눌러주신 다음에 위첨자 요 위첨자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탭을 눌러주면은 위첨자에서 나오는 거고 다시 탭을 눌러주셔야지만 밑에 아래로 이동이 되잖아요. 10 써주시고 다시 우리 어떻게 해요? 위첨자 눌러주신 다음에 뭐를 3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탭을 누를 때 여러분들이 커서의 그 길이 모양을 좀 잘 살펴보세요. 지금은 되게 짧잖아요. 그죠? 빠져나오면 또 길게 변합니다. 또 탭을 눌러주게 되면 더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의 모양을 보고 빠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는 눌러주시고 다시 분수예요. 그래서 271 탭 눌러서 1000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우리가 요 빠져나와야 되겠죠? 뭐를 눌러서 여기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클릭을 했을 때 하나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띄어쓰기를 좀 해주신 다음에 가로 열고 2 적어주신 다음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세요. 이 공간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수식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루트가 나왔어요. 그죠? 루트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써주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E 적어주는데 또 루트가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루트를 한 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A, B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커서가 B에서 깜빡거리잖아요. 탭을 눌러주게 되면은 B에서 빠져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탭을 눌러주셔야 큰 루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는을 해주시면 되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루트 눌러서 A, 탭 눌러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눌러주시고 다시 루트, 그 다음에 B, 그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신 다음에 A 하시고 저 부등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키보드에 있는 거 눌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누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앞에 있는 거는 키보드에 있는 걸로 눌러준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여기 기호에 있는 수식 기호에 있는 걸로 눌러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키보드에 있는 걸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크다 표시 0 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띄어쓰기가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빠져나가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까 1번과 2번 사이도 한 5번 눌렀잖아요. 여기 3번과 4번도 5번 정도 또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지어주는 거예요. 문제 구분을. 4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해야 돼요? 도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형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색깔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색깔은 그대로 넣어주시고 나머지 색상은 겹치지 않은 한도에서 색상을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반원이에요. 그죠? 반원이 있고 여기는 둥근 모양이 있고 이쪽에 1, 2, 3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끝부분이 다 둥근 모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험지를 받으면 체크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 때는
지금 어떤 거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요 순서가 얘가 맨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일 밑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순서를 조금 잘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순서 이동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바닥에 있는 얘를 제일 먼저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크기는 이쪽으로 가면은 크기가 나오네요. 130에 80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대충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요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요 기본, 요 선, 요 채우기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라 그랬어요. 1번, 2번, 3번. 요 순서대로 가보시면서 크기를 기본에서 지정하고 선에서 직각인지 둥근인지 반원인지 모양을 확인하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상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 선, 채우기 1, 2, 3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130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80이에요. 그리고 요 크기 고정은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해도 되는데 크기 고정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크기를 조절점을 조금 건드리면 크기가 미세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선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둥근 모양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죠. 둥근 모양. 여기 끝이 둥글어요. 그죠? 둥근 모양 해주시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색깔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의 위치를 우선 정확하지 않지만 우선 대강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도형을 만들 거예요. 요게 사이즈가 100에 60이에요. 그러면 클릭하고 사각형을 대충 그려요. 대충 그려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이라 그랬죠. 기본에 들어가서 100 그리고 60 그리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또 색깔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위에 이렇게 위치가 되게끔 약간 겹쳤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 순서는 이 도형의 앞뒤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이거를 먼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순서로 이렇게 눌러서 여기 맨 뒤로 하면 얘가 맨 뒤로 가잖아요. 그죠? 다시 맨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맨 앞으로 하시면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글상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글상자. 이쪽에 문제 조건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상자는 요거예요. 그래서 대강 만들어주고 글상자를 다른 도형은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지만 글상자는 안에 글씨가 써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서가 깜빡거려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격자점 모양이 나오면 그때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들어가서 얼마? 140에 17 그리고 크기 고정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지금 반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반원, 요게 요 끝부분이 이렇게 된 거 반원입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얘는 면색을 꼭 빨강으로 바꿔야 돼요. 요거는 주황이고 요게 빨강입니다. 그죠? 꼭 뭐로 바꿔야 된다?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글꼴을 바꿔주면 돼요.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22예요. 엔터 꼭 눌러주셔야 되고 글자 색깔이 지금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글자 색이 흰색이에요. 흰색. 그리고 어디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치를 잘 보시고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씨는 바깥에 클릭했다가 안에 클릭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수칙 이렇게 써주시면 모양이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위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주게 된 다음에 이렇게 방향키로 조금씩 이동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사이즈가 맞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뭐 방향키가 아니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글맵시죠. 글맵시에 대한 문제는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커서를 꼭 바깥에다 클릭하고 하셔야 돼.
요 흰 바탕 클릭하고 이 여기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 글상자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글맵시나 그림을 만들면 바깥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커서를 한번 클릭을 해놓고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 어느 쪽을? 요 바깥쪽을. 그리고 나서 우리 입력에 가면 글맵시 있죠? 들어가 주셔서 교통, 안전, 건강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요게 갈매기형 수장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요 갈매기형 수장 눌러주시면 되고 글꼴이 도둠이에요. 글꼴은 뭐다? 도둠으로 맨 위로 올리면 요 도둠 있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면 이쪽에 나타나는데 바로 이동하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요 기본에 가면 사이즈가 나와요. 40에 45로 하라 그랬죠? 40에 45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고정해 주시고 얘는 요 맨 앞으로 빼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요 글상자 앞으로 글맵시가 안 보이잖아요. 요거 맨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얘는 앞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튀어 올라오게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파란색이죠. 놔두시면 되고요.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 올라온 거 확인하면 그때 위치를 보시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그림을 삽입을 할 때도 바깥쪽에 커서를 놓고 요 그림에 들어가서 우리 그림은 문서에 가면 있죠. 문서에 어디 폴더 ITQ 그리고 픽처 들어가서 지금 그림 로고 3번이에요. 요거 로고 3번.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나면 요 문서에 포함하고 마우스 크기로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셔야 돼. 그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문서에 포함 꼭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죠? 대충 그려주세요. 그러면 반을 걸치면 얘가 또 앞으로 튀어 올라오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해주셔야 돼.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가면 40의 사이즈가 지금 35예요. 35 크게 고정하고 안 올라왔잖아요. 글맵시나 그림은 어디를 요 본문가의 배치를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림의 효과를 회색조로 바꾸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가면 안 돼요. 요 그림에 들어가셔서 뭘로? 회색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문제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꼼꼼히 아셨죠?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놔주시면 돼. 그죠? 다 아는데 문제를 똑바로 보지 않아서 놓쳐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 하이퍼링크에다가는 별 표시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3쪽을 한 다음에 이거 안 한 거 알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거 지금 못해요. 왜? 3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 표시를 좀 해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서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바닥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하면 되겠죠? 이 직사각형.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냥 옆에다 대충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얼마로? 20의 8이에요. 20의 8로 변경하시고 크기 고정. 그죠? 선. 직각이니까 놔두시면 되고 채우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색깔로나 바꿔주시면 돼요. 중복되지 않은 색깔이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에다가 옮겨놔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 아래쪽에 위치를 먼저 잡아주게 되면 중간에 위치를 잡기가 좀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는 색깔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중복되지 않은 색상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색깔이나 바꿔주시면 돼. 중복만 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위에는 요거 번호 들어간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요것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잖아요. 기본에 들어가서 사이즈 얼마? 13, 13으로 바꿔주시고 크게 고정하신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 해주셔야 돼요. 이게 끝이 둥글잖아요. 그리고 얘네 면색이 하얀색이야. 면색. 하양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하얀색으로. 요거 안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라고 나왔잖아요. 도둠의 20에 그 다음에 줄간격 어떻게 정렬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도둠의 20으로. 근데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돼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나오죠? 이걸 애초부터 글상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둠의 20의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옆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옮겨줘요. 위치 균형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고 복사해도 될까요?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형이 겹치는 도형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바닥에 있는 색깔을 바꾸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요거는 글상자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글상자는 얘인데 유일하게 얘만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즈는 위에 있는 요거 1번이라고 나와 있는 요 사이즈를 보고 만들면 되겠죠. 요렇게 지금 저 더하기 모양 요렇게 따라와서 하면 높이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얘를 바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파선, 점선 또는 파선인데 저 파선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면색의 색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의 크기는 없어요. 그래서 선에 들어가서 선의 종류를 파선. 요게 파선입니다. 요 파선.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는 색이 없어요. 색 채우기 없으므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닥의 색깔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글자는 글꼴은 굴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얼마요? 18. 그리고 수평수지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복사하시는 거예요. 다 안 된 걸 복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야간 운행 시 라이트 켜기. 네,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위험하죠? 네, 클릭하고 안전한 전기 자전거 운행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못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장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야 되죠. 요게 이제 200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를 받기 위해서는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먼저 다 쓰고 여러분들이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쓰실 때 요 몇 가지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게 된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한자 바꾸는 방법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한자를 바꾸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이제 써보고 만약에 여기 경험이야. 그러면 경험이라고 써주시고 나서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요 한자는 요 한글이 먼저 나오고 가라원에 한자가 나오는 유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입력을 하다 보면은 요런 거는 문단이 바뀌는 요 부분은 띄어쓰기 2번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건 띄어쓰기 2번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특수문자잖아요. 특수문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단축키 있죠. 컨트롤 키하고 뭐 눌러주면 돼요? F12예요. 그죠? 그래서 요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 가면 모양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을 보고 넣기 눌러주시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부분? 이렇게 제목하고 요 제목 있죠. 제목하고 여기 본문. 요 본문이 있는 사이에는 빈줄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하고 요 본문하고 여기 본문하고 요 문단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빈줄 들어가요. 지금 벌써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디요? 여기 문단 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여기 아래 표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아래에 있는 요 발시명이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 해서 총 4번이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일단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표 만드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저장 버튼 좀 눌러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 우리 입력을 하다 보면은 요 중간에 이렇게 각주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각주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 입력할 때 바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 뒤에다가 단어를 갖다 이렇게 놔야 되죠.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 입력에 가면 요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각주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를 클릭하면 이렇게 1번이라고 나와 있는 1반가루가 나오는데 번호 모양이 1반가루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거예요? A잖아요. 그래서 여기 번호 모양 눌러주셔서 원 문자 안에 있는 요 대문자 요 A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자전거 발전기, 체험존, 자전거 안전교육 및 교육 및 인증제 오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은 요 선 있잖아요. 요게 나와 있는 게 각주 구분선이 5c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구분선이 5cm가 아니고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구분선 길이 있죠. 여기 5cm로 되어 있는데 2cm도 되어 있고 또 여기 가면 단너비의 3분의 1 그냥 단너비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이 5cm로 나와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를 좀 먼저 한번 만들고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를 눌러주시고 요 표가 또 몇 칸에 몇 줄인지 봐야 되잖아요. 우선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죠? 네 칸에 지금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네요. 그죠? 여섯 줄, 네 칸에 여섯 줄.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입력에 가면 표 있죠? 네 칸에 여섯 줄이에요. 이렇게 여섯 줄이고 네 칸이고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앞에서 한 것처럼 F5를 세 번을 눌러서 다 범위를 지정하고요. 아래로 커서를 몇 번 늘려요? 한 번, 두 번 늘려주시는 거야. 그죠? 이렇게 늘려서 조절을 해주시고 요 표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표 전체가 굴림의 10으로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요? 굴림에 10에 가운데 정렬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테두리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테두리가 이쪽에 보면 위아래가 이중실선 되어 있고요. 맨 아래도 이중실선 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먼저 L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선 종류를 없음으로 바꿀 거예요.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어디와 어디? 왼쪽과 오른쪽. 요 왼쪽과 오른쪽을 이 선 없음, 요게 선 없음 표시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빨간색 표시 이렇게 나타나죠? 그건 선이 없는 거예요. 다시 L을 눌러서 이중실선을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 위, 아래. 그러니까 위, 아래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을 또 눌러주세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맨 첫 번째 줄만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는 요 아래쪽이 이중실선으로 돼야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L을 눌러서 다시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요? 여기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 지금 범위 지정한 곳에서는 그라데이션 셀 배경색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C였잖아요. 그죠? C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그라데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색이 여러분들 노랑입니다. 시작색이 노랑, 끝색이 뭐예요? 하양이에요. 제발 좀 여러분들 문제 좀 읽고 풀어주세요. 문제 좀 시작색이 무조건 흰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색을 노랑으로 하고. 근데 지금은 시작색이 지금 뭐가 나왔어요? 노랑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노랑. 수업할 때도 제가 매번 문제를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 확인 안 하고 그냥 푸니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유형이 뭐예요? 가로예요. 시작색 노랑, 끝색 뭐예요? 하양. 그 다음에 유형이 뭐다? 가로다. 문제 꼭꼭꼭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오전 오후라고 나와 있고 요 맨 밑에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합치는 단축키 뭐다? 그렇죠. 공부하신 분들 지금 막 대답하셨죠? M이에요. M 눌러주셔야 돼. M을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칸이 합쳐졌죠? 그래서 두 개를 M을 눌러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칸이 좀 좁아요. 그리고 이쪽도 좀 좁아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서도 조절을 하셔도 되고 미리 대충 조절을 해놓고 내용을 쓰셔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한 줄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 줄로 나왔잖아요. 이런 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열너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표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수정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부터 이제 수정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메뉴의 제목부터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건강한 행복이 가득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여기 여러분들 긁고라고 요 바꾸라고 하는 거 나오죠. 여기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일단 궁서로 바꿔 볼게요. 궁서에 그 다음에 크기가 18 그리고 진하게 해야 되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죠.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갈피 넣어야 되고 덧말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덧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모여라 자전거라고 들어간 거 있죠? 이게 덧말입니다. 그래서 덧말을 넣을 때는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요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 옆에 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덧말 넣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덧말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모여라 자전거. 이렇게 적어주시고 덧말의 위치는 위에요.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덧말이 들어갔습니다. 요 책갈피라고 하는 요거는 커서를 여기다 놓고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커서를 여기 앞쪽에다 놓고 우리가 입력에 가면은 여기 책갈피라고 나와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요 책갈피 이름에다가 자전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뭐가 티가 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요 책갈피 이름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그림으로 가야 돼요. 요 그림에 가면 하이퍼링크 작성을 하고 나오죠. 문서 작성, 페달을 밟을 때마다 건강히 행복한 요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를 이동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고 나면 요 그림으로 가서 요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입력에 요 하이퍼링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디 문서? 여기 한글 문서예요. 요 한글 문서를 눌러서 어디? 여기 자전거라고 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전거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전거가 여기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책갈피를 안 한 거죠. 그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넣기를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위에다 올려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무슨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그래서 클릭하면 커서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확인을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제목이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커서가 여기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머릿말하고 맨 아래쪽에는 쪽번호까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아예 돼요. 하지만 이 제목 할 때 머릿말과 쪽번호도 다 해결을 하셔라.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 놓고요. 우리가 쪽에 가면 요 머릿말이 있죠? 머릿말에 들어가서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머리말을 선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 달빛 광장이죠. 광장이라고 적어주시고 반드시 범위 지정하고 도둠에 10으로 바꿔주시고 도둠에 10에 정렬 어디예요? 오른쪽 정렬. 여기서 오른쪽 정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도둠의 10도 변경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커서가 앞에다 놓고 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내려가면 쪽번호 요 매기기 나와 있죠? 4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쪽에 가서 요 쪽번호 매기기 위치가 여기 끝이죠? 여기고 줄표가 없어요. 줄표가 없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줄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원문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위치 줄표가 없다. 번호 모양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넣기 눌러 주시고 그리고 가면 1번으로 여기 이렇게 이 번호가 이렇게 3번으로 나오잖아요. 위에가 1, 2, 3이에요. 근데 4로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으로 시작에 들어가서 번호를 얼마로요? 4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4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변경하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죠. 여기다 자자 앞에다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자 앞에다 클릭하고 서식에 가면 요 부분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이죠. 여기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두 줄,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궁서로 바꿔주시고 면색이 뭐예요? 노랑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궁서 변경하고 면색 뭐다? 노랑이다. 문제를 보고 풀면 틀릴 게 없어요. 그죠? 설정 눌러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를 아무데나 놔주시고 우리가 입력에 가서 그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림이 지금 5번이에요. 그림 5번. 문서에 포함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열기 눌러주시고 대충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요 그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르기를 눌러서 그림이 그 그림만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를 때 조금 하얀색 공간이 많이 안 보이게 잘라주시는 게 그림이 큼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나오죠. 뭐라고? 크기가 어떻게 해요? 45에 45. 45에 45 넣어주고 크기 고정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림은 글하고 그림하고 글씨하고 그림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울림이에요.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울림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여백에 들어가서 바깥 여백은 얼마예요? 2로 해주라 그랬어요. 여기 바깥 여백 왼쪽 2로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림의 위치는 여기 끝에 요 끝부분이 요거의 끝부분이 여기 끝부분에 닿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갖다 놓으면은 여기 끝이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여기가 축, 전, 복, 개, 북개, 오, 채, 부 맞죠? 네, 이렇게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밑에는 과, 스, 인 맞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빈줄이 하나가 들어갔죠? 여기도 빈줄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자 모양 바꿔야 되겠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도둠의 18 일단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의 18로 특수 문자까지 같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둠의 18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는 된 거예요. 네, 릴자부터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야 돼. 여기 있는 요 공간도 파랗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감점 대상이 되죠. 요 음영색을 넣어주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요 글자 모양 가서 넣어주시면 돼요. 뭐 단축키 Alt L이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도 됩니다.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뭐예요? 파랑.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수정이 됐죠.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제목, 표 아래에 들어가 있는 요 제목 범위를 지정을 하고 얘도 도둠의 18 특수 문자와 같이 글자를 도둠의 18로 일단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임은 얘는 기울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만 범위 지정해서 기울임으로 해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강조점은 지금 보면 서울 축제 일정에만 강조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확장 탭에 가면 요 강조점 있죠? 요 체크 눌러주시고 또 이쪽에 축제 일정도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또 범위를 지정하셔서 우리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강조점을 뭐로 바꿔준다? 체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표 아래도 여기 글씨 있죠? 요거를 제가 안 썼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주시고 요것도 표하고 요 글씨 아래도 빈줄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떨어져 있죠? 요거를 해주시고 나서 범위 지정하고 요 부분만 글씨만 궁서에 24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궁서 크기 얼마? 24.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정렬이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게 있죠. 장평을 얼마로 해라? 105. 요것도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거를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그죠? 105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제 마지막 하나만 안 한 게 있어요. 뭐 요거를 안 했어요. 문단 번호. 요 문단 번호 넣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안 했습니다. 여기 문단 번호에 관련된 문단 번호 기능 사용 줄 간격 180% 나와 있죠. 1수준은 요 가가 1수준이 되는 거고요. 요 2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가나라고 나와 있는 게 2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줄 간격 180을 먼저 할 거예요. 줄 간격은 여기죠. 여기에 들어가서 줄 간격을 얼마로요? 180으로. 이걸 안 하면 자꾸 놓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얘를 눌러요. 얘를 눌러서 여기에 1수준은 지금 가예요. 가점. 그리고 2수준이 원문자 안에 간데 똑같은 모양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에 있는 게 1수준, 얘가 2수준이란 말이에요. 같은 게 없을 때는 첫 번째 거 누르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없을 때는. 그리고 어디? 사용자 정의.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 1수준. 얘죠? 얘는 번호 모양이 지금 뭐로 돼야 돼요? 가점. 가점. 이렇게 가점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너비가 얼마로 바꿔야 돼요? 20의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진 거. 그죠? 그래서 번호 모양 확인하시고 이 번호 위치 확인하시고 미리 보기에서 최종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수준은 잘 됐습니다. 2수준. 2수준은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예요. 그럼 여기 있어. 그리고 2수준의 그 위치는 30이에요. 30의 오른쪽이에요. 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가 다음에 점이 있어요.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번호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 뒤에 보면은 꺽쇠 2라고 나와 있는 거는 2수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되고 거기 뒤에 있는 점만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문단 번호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미리 보기에 나와 있는 게 가점이 그대로 이거랑 같은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또 가라고 되어 있는 모양이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가나다라 마바가 다 나오죠? 그리고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해서 서식에 여기 가면 맨 끝에 수준 감소 있죠?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범위 지정해서 한 수준을 감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가점 가나, 나점 가나 모양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최종 저장해주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완성이 다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1쪽과 이쪽에 이렇게 쪽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지우지 않아도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저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쪽에 가서 현재 쪽만 감추기 쪽번호 눌러주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1쪽도 가셔서 클릭하고 현재 쪽만 감추기 쪽번호 하면은 1쪽에 있는 쪽번호도 없어집니다. 근데 지우지 않아도 감점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최종 저장하고 답안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글은 문제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고 출력 결과하고 내가 만든 거하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감점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